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마키론 저자 고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체 청문감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 청천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맑을 청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천에서 이렇게 맑은 하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한청감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청천에 대한 이 발음을 이렇게 이 당시 대륙의 발음입니다. 한자에서 칭티안으로 이렇게 칭티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먼저 T를 읽은 다음에 야를 같이 동시에 읽으면서 니은을 읽으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성이 두 개인 표기법이 있는 게 이런 이제 조선시대의 이 애국어 음을 이제 표기하기 위한 독특한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품에서는 이제 이렇게 중성이 두 개 있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이 애국어를 표기하는데 상당히 좀 이런 표기법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조선시대의 이런 역회 작품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또 이런 당시의 이런 표기법들을 또 현대에 살려서 애국어 발음을 표기하는데 쓰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 한청문감에 이렇게 이제 맑은 한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문헌에서는 이제 이 단어가 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청문감의 그런 문헌의 이제 방대함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주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래에 이제 표기를 보면은 건견 악화로 되어 있죠. 이렇게 건견 악화 알파벳의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이제 그 한청문감에 보면은 표기법들이 이렇게 건견 악화로 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표기법, 알파벳의 표기법과 또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알파벳의 표기와 아래에 있는 우리의 그 조선시대의 그 표기법을 보면은 굉장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문헌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주문자의 연구라든지 또 이 몽고문자에 대한 연구가 좀 미진하다는 것은 참 후손들로서는 좀 창피할 일입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티벳 문자로는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뭐 문자는 구해는 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기법은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근암 두앙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당으로 되어 있고요. 티벳 문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티벳 문자가 가져다 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티벳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이 천축자모라고 부르는 실담의 그런 자모의 음가들을 이 한자로 표기하기 전에 이 티벳 문자를 거치면서 표기가 됩니다. 그만큼 이 티벳 문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티벳 문자 밑에 이 만주 문자로 이 발음을 써놨습니다. 만주 문자로 그 읽을 그 발음들을 써놔서 이제 이 만주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티벳 문자를 읽을 때 어려움이 없지 하도록 했고요. 이제 그런 발음들 표기가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의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 몽고 문자로는 이제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몽고 문자가 전통 문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이 거거건 텅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한 몽고 발음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표기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로 이제 이 몽오유의 책에서 단어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뭐 텅거리는
같겠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이 청천의 단어, 맑은 하늘의 단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이 따로 이제 하늘이 맑다는 그런 의미로 방언유색의 다른 단어가 있었는데 거기에가 한글로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표기법으로 이렇게 거거건이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표기법을 보고 구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거건 턴걸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 차카타이 문자로 이렇게 써집니다. 읽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수죽, 아스만, 아스만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정확한 위구르 적들이 이제 구사하는 그런 발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알파벳의 표기들 보시고 또 아직 마찬가지로 이 차카타이 문자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위구르어에 대한 우리의 또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아직 우리의 그 음가로 이것들을 확실하게 표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또 연구가 또 많이 되고 또 오체 천문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또 하다 보면은 또 우리 한국의 수준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오체 천문감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만주문자와 몽고문자, 한자까지 이렇게 이제 3채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좀 많고 좀 특이한 책들은 4채까지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만주문자와 몽고문자, 이 한자 그리고 또 중요한 티베 문자까지 해서 이렇게 4채까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5채의 작품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 5채 천문감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그런 나라들이 또 그 성과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일본들도 일본에서 그런 성과를 거뒀지만 이 워낙 작품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작품을 다 원작 그대로 표기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발음기호만을 써주면서 작업을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작 본래의 문자를 우리가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품의 원본의 작품을 본다 쳐도 거기에는 이 발음의 그 표기의 음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그걸 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모아놓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공부를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체 천문감을 갖다 놓고 그 원본의 원래의 문자의 표기와 또 각국이 연구해 놓은 그 성과를 따라서 그 발음 기호를 이렇게 표기하고 또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우리 한천문감과 또 많은 문헌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또 오체 천문감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학문도 어느 정도 세계 속에서 좀 빛나지 않을까 사는 게 또 제 개인적인 또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